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큰 아주버님이 말을 꺼냈어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집안에서 우리 역할이 많이 커진 것 같구나. 그러니 다들 내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말인데 우선은 아버지 유언장 때문에 이렇게 모이라고 했다. 그냥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공평하게 작성하신 것 같던데요. 셋째인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렇긴 한데 아버지 생각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해서 말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유언장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생각하고 하신 건데 그걸 왜 바꾸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형도 뭐라고 말 좀 하세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떡집은 그동안 제가 아버지와 함께 운영했던 거라 제가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남편이 작은 아주버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네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는 형님이 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이니까 형님 말에 따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아버지도 그런 생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야. 작은 아주버님이 어렵게 한마디 한마디를 하고는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불만인 듯 가족들을 바라봤고요. 그럼 유언장이라는 게 왜 있는 겁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엔 큰아버지 가족들이 재산 때문에 그 난리를 치는 거 보고 아버지가 나름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린 그냥 아버지 유언장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확실히 하고자 가족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 또한 많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시아버님께서 엄연히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변호사 공증까지 받은 와중에 가족들이 왜 왈가왈부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선 우리 시아버님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오래전에 사별하시고 홀로 삼형제를 키워내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시장에서 홀로 떡 장사를 하셨는데요. 다행히 솜씨가 좋으셨던 모양으로 장사가 잘 됐다고 하네요. 덕분에 두 아주버님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은 시아버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항상 잔병 치레도 많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 입원한 날도 많았고 공부를 잘 하지도 못했다네요. 거기다 형들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시아버님은 항상 남편을 안쓰럽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어찌어찌 지방대를 간신히 졸업한 남편은 취업 또한 잘 되지 않아서 한동안 일자리 없이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시아버님께서 떡집 일을 알려주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떡집 일이 남편에게 잘 맞다 보니 그때부터 남편은 시아버님과 함께 떡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아주버님 두 분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떡집을 운영하시면서 돈을 어떻게 그렇게나 많이 모으신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시아버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모으셨더라고요. 그랬기에 시아버님은 당신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혹여나 자식들이 재산 다툼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에서 그 고뇌가 고스란히 느껴졌으니까요. 시아버님께서 그랬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의 형님, 그러니까 큰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자식들이 유산 다툼을 하는 바람에 집안이 거의 풍비박산이 나다시피 했거든요. 참 기가 막혔던 것이 큰아버님 재산이 5억 정도 있으셨다는데요. 서로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그 난리를 쳤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형제들이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다는데요. 그 모습에 큰아버님, 큰어머님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큰아버님께서 시아버님께 눈물로 호소를 하셨거든요.
그동안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아도 한참 잘못 살았던 것 같다. 난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럴 줄 알았다. 근데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더구나. 아니, 형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무슨 유산 다툼을 한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다. 내가 요즘 몸이 영 안 좋아. 병원에서도 안 좋다고 하고 말이야. 그래서 혹시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걸 대비해서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자식들을 다 불렀어. 난 그냥 다 있는 자리에서 의견을 물어보고 작성하려고 했던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둘째가 몇 년 전 암수술도 했고 그랬잖냐. 그 생각에 둘째한테 조금 더 남겨줄 생각이었거든. 암수술하고 난 뒤 고생을 많이 하긴 했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러니 우리한테는 둘째가 아픈 손가락이었거든. 그래서 난 다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첫째랑 셋째가 우리한테 대뜸 그러더구나. 그래서 둘째는 암치료 받는 동안 아버지한테 병원비부터 이것저것 많이 받아갔지 않느냐고 말이다. 근데 유산까지 받아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더구나. 큰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는 긴 한숨을 내쉬고 계셨는데요. 그 모습에 시아버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형님, 자식들은 그렇다 치고 형수님부터 챙기셔야죠. 제가 보니 형님 떠나시고 나면 자식들이 형수님은 나 몰라라 할 것 같네요. 자식들보다 두 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번에 자식들이 하는 거 보고 생각이 싹 바뀌더구나.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어. 듣자니 요즘은 자식들 잘 키웠으면 백지 유언장을 쓰고 자식들 잘못 키웠으면 유언장 쓰느라 아주 골치가 아프다고 하더니만 내가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어디 형님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큰 걱정이네요. 그니까 너는 더 잘 생각해야 해. 난 기껏해야 재산 5억으로 이 난리를 치는데 너는 재산도 나보다 훨씬 더 많으니 자식들이 더 난리치지 않겠냐?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일이 남 일 같지가 않네요. 저도 유언장 작성을 더 일찍 해놔야겠습니다. 큰아버님과 시아버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아마도 그때부터 시아버님은 유언장 작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님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그 일을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는데요. 얼마 뒤 큰아버님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고 큰댁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졌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 큰어머님께서 소리소문도 없이 자취를 감추셨거든요. 도무지 어디로 가신 것인지 아무도 그 거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니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운전 좀 해봐라. 운전이요? 어디 가시는데요? 여기가 니들 큰엄마가 있는 곳이라는데 같이 좀 가줘야겠다. 근데 이 말은 절대 새어나가면 안 된다. 네? 큰어머님이요? 그럼 아버님은 큰어머님께서 어디 계신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라며 시아버님께서 그때 일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날도 역시 시아버님께서 떡집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데요. 한 스님이 떡집으로 들어와서는 떡을 하나 사는 듯 하더니만 시아버님께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남기고는 유유히 사라졌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시아버님께서 가만히 종이를 확인해 봤다는데요. 큰어머니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 주소로 오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큰어머님께서는 홀로 절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지내고 계셨어요. 그날 절로 찾아간 우리에게 큰어머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이 떠나면서 모든 재산을 나한테 남겼어요. 아마도 자식들한테 질릴 대로 질려서 그런 거겠지요. 우리 남편이 제게 남긴 말이 있는데 남은 재산 가지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그러고 살다 와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읽는데 어찌나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평생을 자식들 키우면서 살았는데 그런 자식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충격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나도 이제는 자식들한테 미련도 없고 그렇네요. 평생 여기 절에서 살다 갈까 합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긴 하지만 이건 좋은 일에 쓸까 합니다. 자식들도 똑바로 못 키웠는데 평생 속죄하면서 살 생각입니다. 큰어머님의 눈에 후회와 회한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큰어머님은 지금도 절에서 살고 계신답니다. 아마도 그랬기에 시아버님께서는 당신이 떠나고 난 뒤 자식들이 재산으로 인한 다툼을 벌이지 않도록 미리 유언장을 남기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다음 큰 아주버님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는 유언장과 다른 내용으로 유산을 배분하겠다고 하자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거부를 했던 것이고요. 시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무려 20억 원이 넘는 돈을 유산으로 남기셨거든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뒤 큰댁 형님이 우리 떡집으로 득달같이 쫓아왔는데요. 우리가 듣자 하니 작은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며? 세상에나 떡집을 해서 무슨 돈을 그렇게나 많이 모으셨대? 그럼 동선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야? 알아는 봤어? 글쎄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순진에 빠져서는 그러다 그 많은 재산 다 빼앗기면 어쩌려고 그래? 그렇잖아도 아버님 돌아가셔서 다들 심란해하고 있는데 왜 오셔서 사람 속을 긁어놓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 가족들은 유산 가지고 그럴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아, 원래가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넋 놓고 있다가 그냥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우리는 꼴랑 얼마 되지도 않은 유산 때문에 그 난리가 났었다 그 말이야. 근데 20억씩이나 되는데 난리도 아닐 거 아니야.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으로 큰댁 형님이 한참 동안을 떠들다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추악해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큰아주버님께서 다들 모이라고 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날 우리도 유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뿐이었지만 아주버님과 남편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형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유언장까지 남긴 마당에 왜 형님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유언장을 봤는데 아버지 속마음을 읽어서 그런 거다. 됐습니다.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합시다. 어떻게 된 게 동생이란 것들이 형 말을 한 번을 안 들어주는 거냐? 암튼 싸가지들을 밥 말아먹었어. 그러게 말이야. 서방님, 고집 좀 그만 피우고 형 말 좀 들어요. 큰형님조차도 우리를 나무라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런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두 분이 이러시면 아버지가 눈이나 제대로 감겠습니까?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도 말 한 번 잘했다. 니들이야말로 우리가 이러면 아버지가 눈이나 제대로 감겠냐?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맨 끝에 뭐라고 써있는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라. 큰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이 시아버님께서 남기신 문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자식을 잘 키운 부모는 자식들에게 백지 유언장을 남긴다고 하더구나. 물론 나 또한 니들을 잘 키웠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재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형제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다. 다만 셋째는 떡집을 물려받았으니 그것도 다 계산에 넣은 것임을 명심해라. 이 애비는 니들만 믿고 가마. 부디 돈 때문에 형제간 우애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하거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그러면서 큰형님이 다시 말을 꺼냈는데요. 사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를 따로 불러서 당부도 하셨어요. 라며 큰형님이 시아버님과 따로 말씀을 나눈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음은 시아버님과 큰형님이 나눈 이야기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내가 홀로 삼형제를 키우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단다. 애미 너도 자식 낳아서 키우고 있었니? 아마도 내 심정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그럼요, 아버님. 저희 모두 아버님 존경하고 대단하시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내가 말이야. 조카들이 재산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도 다들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 그때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나름 형제지간 우애가 깊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양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 그 일을 겪다 보니 나도 자식 일에 자신을 할 수가 없더구나. 그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이기도 하다. 아버님 혹시 저희가 그럴까봐 걱정이신 거예요? 그런 걱정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 내가 듣자 하니 자식을 잘 키운 부모는 백지유언장을 남긴다고 하더구나. 백지유언장이요? 그래, 백지유언장. 한마디로 자식들을 믿고 그런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나는 혹시나 싶어서 삼형제에게 똑같이 나눠줄 참이니까 그 문제로 다투는 일 없었으면 해서 말이다. 아버님, 벌써부터 유산 얘기하시는 것도 듣기가 그렇네요. 그래도 어쩌겠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리고 니들 힘들면 제사 그런 것도 굳이 지낼 필요 없다. 가끔 한 번씩 나들이 하듯 찾아와서 소식이나 전해다오. 아버님, 벌써부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애미야, 내가 세상 떠나면 네가 우리 집 기둥이나 마찬가지다. 내 말 알겠냐? 내 부탁은 단 한 가지야. 애미 너도 잘 알겠지만 부모 심정은 다 똑같은 거야.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거든. 가끔, 아주 가끔씩 네 막내 시동생 좀 들여다봤다오. 떡집 운영 관련해서는 막내한테 잘 일러두긴 했지만 영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구나. 시아버님의 눈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막내인 남편이 잔병치레도 많고 그랬다 보니 제일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오며 가며 잘 지켜볼게요. 그리고 막내 서방님도 이제는 앞가림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암튼 내 마지막 소원은 한 가지야. 부디 다 떠나고 난 뒤에 유산 때문에 형제 간에 우애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해다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다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이 시아버님을 안심시켜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말을 하던 형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큰형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큰 아주버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니까 니들은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확히 나눠주신 걸 왜 형님이랑 형수님이 그러시냐고요. 그야 우리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집 하나 해주신 게 지금 엄청 많이 올랐다 그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니들한테 유산을 조금이라도 양보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됐다고 몇 번이나 말해요. 그냥 셋이서 공평하게 나누자니까요.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큰 아주버님에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형님 말이 맞아. 난 지금도 돈 잘 벌고 있고 잘 살고 있으니까 형님 말대로 막내한테 더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나마 우리는 어머니 사랑이라도 많이 받고 자랐는데 막내 너는 그러지도 못했잖냐. 아버지가 그걸 항상 마음 아파하셨다. 그리고 넌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엄마 돌아가시고 난 뒤 허구한 날 어머니 찾고 울던 네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도 하고 말이야.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냥 너한테 항상 미안하고 그랬다. 작은 아주버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작은 형님도 옆에서 한마디를 거들었어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우리도 사업하는데 아버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막내 서방님네 더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갈수록 떡집 매출도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막내 서방님이랑 동서는 아주버님 말씀대로 해. 그래야 우리도 맘 편하게 살지. 생각해봐. 다 똑같이 잘 살아야지. 동기간에 한 명이라도 힘들어봐. 그것도 참 힘든 일이야. 작은 형님도 우리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참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건 재산을 서로 갖겠다고 다투는 게 아니라 아주버님 두 분이 우리에게 양보하느라 티격태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아주버님 두 분이 우리에게 유산을 조금씩 더 주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조금씩이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우리가 시부모님 제사를 지내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어디 장남을 놔두고 막내가 부모님 제사를 지내. 장남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다만 제삿날에는 되도록이면 다들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지내자고. 그래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런 말하기 그렇긴 한데 우리보다 아버님께 감사하면서 살자고. 사실 아버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게 된 거잖아. 마음속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 말이야. 큰형님의 말에 우리 모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제가 친정 가족들에게 우리 형님들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어요.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죠. 이런 가족들을 만난 것도 제 복이라면 복이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든답니다. 세상에 이런 가족들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에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